안녕하세요. 사각형 너의 이름과 비밀을 찾아서 2차 시를 발표할 이정구, 장석주입니다. 저희 팀은 1차 시에서 말씀드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4학년 2학기 사각형 단원에 적용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실행이고 두 번째는 수업 영상입니다. 수업 실행에서는 저희가 진행한 수업의 설계와 학생들의 참여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각형 단원을 개념 인식, 개념 연결, 일반화 전이, 성찰하기 4단계로 설계하였습니다. 각 단계 및 수업마다 탐구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탐구 질문을 사실 질문, 개념 질문, 논쟁 질문으로 구분하고 수업 속에서 발문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념 인식 단계의 첫 번째 활동으로 수직과 수선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면 무엇이 생기나요? 라는 탐구 질문을 한 후 작도 활동을 통해 수직과 수선의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노트에 직접 직선을 그려보며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 각이 형성되고 그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은 두 직선이 만드는 각도를 측정하며 90도일 경우 수직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직의 정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 있나요? 입니다. 평행선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평행선처럼 보이지만 착시 효과로 왜곡된 평행선 이미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선들이 진짜 평행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직각자를 사용해 평행선을 확인하며 수학적 정의와 시각적 개념을 동시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몬드리안 따라잡기입니다. 몬드리안은 수직선과 평행선을 활용한 독특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몬드리안의 작품을 관찰하며 평행선의 특징과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특히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수직선과 평행선이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평행선의 정의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미술과 수학의 융합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막대 교구를 활용해 여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변의 길이, 각도, 평행선은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며 다양한 사각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양하게 만든 사각형들은 이후 사각형 분류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사각형들이 추후 사각형 분류 활동에 활용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향상되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개념 연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사각형들을 분류하며 사각형의 개념을 약속하게 됩니다. 탐구 질문은 사각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입니다. 학생들은 사각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각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고 변의 길이, 각의 크기, 평행 여부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평행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분류하고 사다리꼴을 약속하였습니다. 개념 사분면 전략을 활용한 사각형 탐구입니다. 사다리꼴을 약속한 후에 개념 사분면 전략을 활용하여 사다리꼴의 성질을 정리했습니다. 4가지 사각형 중 3가지는 사다리꼴이며 1가지는 사다리꼴이 아닌 사각형을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사다리꼴이 아닌 사각형을 고르고 사다리꼴이 아닌 이유를 서술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탐구 질문은 평행한 변이 두 쌍인 사각형도 사다리꼴인가? 입니다. 이 질문은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의 차이를 탐구하기 위한 중요한 논쟁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평행한 변의 쌍의 수에 따라 사각형을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단 한 쌍만 있어야 하며 두 쌍의 평행한 변이 있으면 평행사변형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분류하고 프레이어 전략을 활용하여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탐구했습니다. 학생들은 평행사변형을 정의하고 예와 비에 해당하는 사각형을 만들어 분류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주보는 두 쌍의 길이가 같다.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이다. 마주보는 두 쌍의 각이 같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와 같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도형의 정의를 깊이 이해하고 수학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의 탐구 질문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마름모와 평행사변형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탐구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 보고 기준을 세워 분류해 봄으로써 마름모와 평행사변형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 만나서 이루어진 각도는 90도이다 라는 점이 평행사변형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문장 구조 전략을 활용하여 도형의 정의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학생들은 마름모의 정의와 성질을 문장으로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며 직각으로 만난다와 같이 마름모의 정의와 성질을 서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화 전이 단계를 소개할 개북초등학교 교사 이정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한 사각형들 모두를 활용하여 탐구하고 생활과 연결짓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지오보드를 활용해 다양한 사각형을 구성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고무줄과 보드를 이용해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등 여러 사각형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각 도형의 변과 각을 조작하며 사각형의 구조와 특징을 시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개념 수수께끼 전략을 활용하여 사각형의 특징을 재미있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화면에 보이는 사각형을 찾습니다라는 포스터를 작성하며 각 도형의 특징을 수수께끼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변이 평행합니다 라는 단서를 통해 정답이 마름모임을 추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사각형 분류 인공지능 모델 설계하기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평가 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각형을 배울 때마다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사각형 분류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각형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학생이 그린 마름모를 인식시키면 사각형 분류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름모라는 분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기술과 융합하여 탐구하며 미래지향적 학습 경험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성찰하기 단계는 학생이 형성한 개념을 스스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사각형을 패들렛에 공유하고 각 사각형의 특징과 용도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창문, 책상, 교실 구조물 등 주변에서 발견한 다양한 사각형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사각형의 성질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학생들이 사각형의 성질과 관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며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정사각형 등 다양한 사각형을 분류하고 각 도형의 성질을 연결하며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각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념을 연결하며 지식을 구조화하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성찰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평행사변형의 수업에서 탐구 질문, 학생 탐구, 학생 발표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쌍의 변이 평행할 때 사다리꼴이라고 했는데 두 쌍이 평행해도 사다리꼴일까?
네. 확실해? 네. 진짜로? 네. 태아야,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왜 어떤 생각이 들어? 저요? 한 쌍이었는데요. 두 쌍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 쌍이었는데 두 쌍이니까 아닐 것 같다. 먼저 수업 도입에서 탐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도형의 성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는 질문과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교사가 확실해? 진짜로? 라는 말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도형을 분류하기 전에 분류 기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고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평행사변형 분류 활동으로 학생들은 먼저 여러 도형을 만들고 평행한 변의 쌍의 수를 기준으로 도형을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스스로 탐구하며 평행 여부와 변의 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고 도형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변형과 마주 병평사와 두 병평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약속하기 전에 평행한 변이 두 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사각형에 다양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만든 이름을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었기에 평행사변형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성질과 이름에 더 친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길이 같아요? 네네네. 오케이. 좋아. 길이는 같고 일단 각도 마주보는 각이 같아. 그래. 근데 너 그거 지웠지? 여기랑 다른데. 두 개 길이가 같고 두 개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한쌍이 길이가 똑같아. 화면에 모든 탐구 과정을 담지는 못했지만 수업 시간에는 자유로운 사고를 위해서 교실 어디에서든지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웨일북을 이용하여 RGOMS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교사가 각, 길이, 평행과 같은 성질을 힌트로 제시해 탐구 과정에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뜻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을 평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한다는 그림이고요. 성질은 마주보는 두 쌍의 길이가 똑같고 이웃하는 변의 합이 180도입니다. 세 번째는 마주보는 두 쌍의 각도가 똑같고요. 네 번째는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한 것입니다. 예시로는 여기 두 개가 평행하고요. 얘네 둘도 평행하고 얘가 아닌 것은 얘랑 얘는 평행하는데 얘랑 얘는 평행하지 않고요. 얘랑 얘는 평행하고 얘랑 얘는 평행하지 않았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뜻과 다양한 성질, 예와 비예의 모습을 프레이어 전략으로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수학적 용어로 발표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했지만 자신만의 언어로 평행사변형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모습은 탐구의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기반 탐구 과정 수업 실행을 위한 계획부터 수업 영상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탐구하는 교실, 생각하는 학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